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높은 계단길을 건강한 운동길로 바꿉니다. 나는 긍정입니다. 현대그룹. 다행입니다. 든든한 새마을 금고가 있으니까요. 새마을 금고 믿고 가슴 한번 쫙 펴세요. 든든한 친구 새마을 금고. 사나이라면 신라면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고요. 맛있잖아요. 역시 신라면이야. 사나이 올리는 농심 신라면. 디자인 하나로, 안전 하나로, 인기 하나로 베스트가 될 수 없다. 이 모든 것을 가져야 베스트가 된다. To the world best, K5. 기아 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기획 인사이드입니다. 얼마 전 환경기본 조례 개정안이 심의되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간에 극심한 마찰이 발생했습니다. 이 조례의 핵심은 그동안 사용이 제한됐던 고황류 사용을 허용하자는 건데요.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서면서 해당 상임위원회인 환경복지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도 못하는 등 파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결국 시의회 의장의 직권으로 조례를 상정해 가결시켰는데요. 고황류는 울산의 대기 환경과 직결되는 만큼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황류 허용이 울산의 대기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고황류 사용 허용 논란과 조례 심의 과정을 되짚어봤습니다. 이산화황이나 질산화물이나 비산먼지도 탈항 시설을 거쳤기 때문에 저항류가 고항류가 저항류보다 훨씬 절반 이하로 이렇게 배출된 이런 내용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굉장히 미세한 입자로 중금속들이 이렇게 분진이 나올 때는 전기 집진기도 잡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굴뚝 바깥으로 배출되는 양이 오히려 많아지는 거거든요. 대기 중에 그 에소서리 및 황산전기 농도는 고황류를 사용하게 되면 훨씬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막연하게 그냥 고황류이기 때문에 이 다른 오염물질도 이렇게 높게 나올 수 있다. 그거는 전혀 저는 근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문적으로. 울산은 대규모 석유화학 공단으로 인해 대기 환경 오염 물질 배출 기준을 그 어떤 지역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왔습니다. 고체 연료 사용 금지는 물론 2001년에는 고황류 사용까지 제한했는데요. 이에 어느 정도 대기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왜 다시 고황류를 허용하려고 할까요? 울산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는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9월 이후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를 마비시켜온 환경기본조례안이 결국 의장의 직권상정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민주노동당을 위시한 무소속 의원, 진보 성향의 교육의원 등이 반대 또는 기권했지만 의회 다수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의회가 파행되는 것을 지켜볼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직권 상정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환경기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전문가들의 의견이 개진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거쳤다고 이래 생각합니다. 우려되었던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의 강행 처리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시민들의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리고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았고 그리고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이 5개 기업에 불과한 부분이었는데 직권상정하는 건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죠. 처리된 조례안은 현행법상 개선의 한계가 있는 울산의 대기질을 향상시킨다는 취지인데요. 아황산 가스와 이산화질소, 먼지 등에 대해 배출 허용 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보다 3배 이상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질소산화물, 비산먼지 여러 가지 이들이 3배 정도 이렇게 강화가 됐는데요. 특히 이산화황에 대한 부분들은 현행 대기법상에 나오는 180ppm에서 지역 배출 기준 50ppm을 강화했기 때문에 3배 이렇게 강화됐다고 보여지고요. 대기질 개선 취지라는 이 조례안이 왜 논란이 되었을까? 이번 조례로 기업들은 저항유 대신 사용이 제한되어 있던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고항유를 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항유는 황함유량이 0.5에서 1%, 저항유는 0.3% 미만의 연료를 말합니다. 기업은 연료를 유동적으로 선택하되 강화된 배출 허용 기준을 만족시키면 됩니다. 황성분 저감을 위한 탈황 장치가 이때 쓰이게 됩니다. 저항유는 원료 자체의 황함유량은 낮지만 이제 방지 시설이 면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배출되는 그 황 농도는 지금 다른 그 연료에 비해서 2배 내지 뭐 3배 이렇게 많이 나오는 그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울산시와 한나라당의 입장은 탈황 설비를 통해 결과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고유황유 허용 조례가 아니고요.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고항유를 다 쓰고 있고 울산도 마찬가지로 고항유를 쓰고 있습니다. 이번 그 환경기본 개정 조례는 그 고항유를 허용하는 조례가 아니고 기본 지금 쓰고 있는 이 지금 그 고항유든 저항유든 현행 배출 기준이 계속적으로 울산의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안 되니 배출 기준을 더 강화시켜서 울산의 대기질 개선을 하는 데 주 목적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개정안을 반대해온 민주노동당은 충분한 검증 없이 시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가 성급하게 처리되었고 자신들이 주장한 시범 실시마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 그 시범 실시는 충분히 울산시의 입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시범 실시를 잘해서 울산시가 입증을 하면 뒤에 시행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건데 시범 실시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 건 굉장히 닫혀있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그 시범 실시 자체가 지금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그 울산에도 지금 그 기존 그 2개를 같이 공용 쓰는 데가 있습니다. 고항유를 쓰는 기계가 같은 공장 안에 고항유를 쓰는 기계가 있고 저항유를 쓰는 기계가 있고 저항유는 탈항실을 갖춰져 있지 않고 고항유는 탈항실을 갖춰 쓰고 있고 지금도 수치를 얼마든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방지시설 없이 황함유량 0.3% 저항유를 사용하는 업체의 아황산 가스 배출량은 130에서 140 ppm인데 반해 방지시설을 갖추고 4%의 고항유를 사용하는 업체는 60에서 70 ppm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번 개정 조례안이 만약 없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새로 들어온 업체도 배출 기준만 지켜지면 업체도 여기 와서 얼마든지 기업 뭐 고항유를 쓰든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번 이 개정 조례가 딱 통과됨으로 해서 울산에 새로 들어오는 기업체도 마찬가지고 현재 지금 쓰고 있는 특히나 뭐 청정 연료를 쓰고 있는 업체는 아예 전환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통과됨으로 해서 청정 가스를 조금이라도 썼던 업체는 전혀 이 고항유 허용 아무리 탈항시설 갖추더라도 저항유를 쓸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저항유를 비롯한 LNG, LPG 등의 청정 연료 사용을 권장하는 정책으로 이제까지 정책을 했었습니다. 연료 사용에 있어서 원천적으로 좀 사전 처리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상식적인 그런 주장입니다.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고항유 사용을 하는 데들은 거의 없습니다. 고항유 허용 입장 측에서는 상위법인 환경보전법의 배출 기준보다 이번 시조례의 기준이 더 엄격하고 기존 청정연료 업체에 연료 전환까지 규제함으로써 대기 개선의 길을 열어놓았다는 입장입니다. 탈황장치 설비 투자에 소요되는 비용은 100억 원 정도. 연료 비용을 감안하면 1년 정도의 채산성을 맞출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현재처럼 탈황 장비 없이 저유황유를 사용하는 것보다 탈황 장비를 갖추고 고유황유를 쓰는 것이 기업에도 대기질 개선에도 낫다는 것인데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탈황 설비를 갖춘 고유황유 사용으로
황산화물 배출량이 60% 이상 감소한다는 연구 용역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결과에 맞춰서 지역의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조건에서 고유황을 허용할 경우에 현재의 대기질이 약 60% 개선된다는 그런 최종적인 그런 결론에 이르렀고요. 그런 결론들을 가지고 울산시가 이번에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한 환경기준 조례를 이렇게 만들게 된 배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항류 허용 반대 입장 측에서는 이번 조례의 토대를 제공한 연구 용역의 출발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합니다.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연구 용역이 총체적인 대기질 개선보다 단지 고항류를 허용할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겁니다. 10년간을 보자면 굉장히 좋아진 게 이산화황이에요. 근데 2007, 8년부터 이산화황 수치가 거의 고정이 되어 있어요. 광역시 수준으로는 울산만큼 이렇게 석유화학 단지가 있고 그다음에 연료를 많이 쓰는 곳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황 수치가 전국적으로 제일 높은 거는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그 점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고항류로 가야 된다. 그 논리를 울산시가 일관되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싹스라 그러는데 황산화물의 총 양으로 봤을 때 그러면 과연 그 연료가 끼치는 기여도가 얼마나 한 거냐. 그거를 몇 년간의 데이터를 한번 보자 이거죠. 그래서 쭉 한번 봐봤더니 기업체 연료로 인한 거는 그렇게 그 비중이 높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울산시나 한나라당 쪽에서 대기질을 개선하는데 그 대기질의 문제가 황화물에 있다, 황산화물에 있다라고 그런다면 황산화물의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치는 순서대로 정책을 잡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연료 문제랑 결부되면서 초기에 저항유냐 고항유냐 가지고 포커스를 맞추면서 고항유 쪽으로 몰고 가는 여기에 이제 편승하면서 명분만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이제 굳혀진 게 아니냐라고 저희들이 보는 거거든요. 고항류 허용 찬성 측에서는 기업의 이익과 대기질 개선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이번 조례를 반대하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 울산은 어떻게 보면 기업과 우리 또 울산 시민이 함께 공존하는 저는 울산 사회라고 보고요. 그러면 기업도 정말 우리 시민에게도 더 좋은 이득을 주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방금처럼 제일 좋은 거는 청정가스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기업체가 그런 변화를 안 가는 거죠. 그런 중에 울산이 지금 5년째 대기질 개선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답보 상태거든요. 특히 울산은 그 에너지 소비에서 약간 그런 특정 기업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에너지 회사가 있고 수기화 기업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9개 기업이 6개 기업이 전체의 60%, 70%를 이렇게 차지하는 수준으로 본다면 그건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 전체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다는 그런 차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환경조례 개정안이 직권상정으로 일단락되었지만 논란은 한동안 끝나지 않을 듯합니다. (2008년부터) 논란이 됐던 고항류 허용 문제는 이번 시의회의 조례 통과로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방지 시설을 하고 고항류를 쓰는 것이 대기 환경에 더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번 조례가 그동안 울산시가 펼쳐왔던 대기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2008년만 해도 고항류의 가격이 저항류의 70% 정도여서 수십억 원에 이른 탈항시설을 하더라도 경제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격이 비슷해져 이번 조례가 실효성이 있나라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는데요. 내년 1월부터 허용될 고항류 사용이 울산의 대기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지 취재했습니다. 지난 3달간 고항류 사용에 대한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조례안을 심의 보류한 이은주 환경복지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이은주 위원장은 한나라 당의원들이 조례안 통과를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희생시켰다고 합니다. 감사를 저희들이 못했다는 건 정말 시민들한테 정말 죄송한 일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환경기본조례는 기본조례고 감사는 감사다라는 얘기를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계속 했었어요. 환경기본조례는 조례 하나 처리가 안 됐다고 해서 감사를 안 하는 거는 시민들한테 우리가 드릴 말씀이 없는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 조례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 세무감사를 발행, 그건 절대 아니죠.
이 조례와 여러 가지 미래한 건들이 있는 중에 이 조례 하나를 쟁점을 가지고 계속 이게 자기가 안 맞다. 본인의 의견이 다르다 해서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을 반영을 시켜버린 거잖아요. 환경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은주 위원장이 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를 무시하고 조례 심사를 지연했다며 위원장 징계를 위한 윤리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반면 이은주 위원장은 일부 기업만 혜택을 보는 고학류 허용 조례를 졸속으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며 심의를 거부해 올해 환경복지위 행정사무감사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와 학계까지 입장이 갈렸습니다. 보수 성향의 단체들이 조례안 조속 통과를 촉구하자 진보 성향의 단체들이 조례 개정에 반대하며 지역사회 전체의 대립으로 확산되어 본질적으로 갔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기 정책에서 특정 기업 요구에 대한 대기 정책으로 울산광역시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대기 환경 정책을 스스로 포기함을 선언한 것이다. 이런 논쟁의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은 현재 울산의 대기 환경을 어떻게 개선시켜 나갈 것이냐는 겁니다.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대기질 수준은 아직 낮습니다. 공기가 막동을 하고 내가 지금 아주 집에 피부가 비벼져가 시큼한 냄새도 나고 그래요.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되게 좀 심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눈도 따갑고 목도 따갑다고 그러시는 분 많아요. 요새는 일요일 있잖아요. 일요일은 좀 많이 좀 가스 같은 거 냄새 많이 나는 거 그런 게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비 오기 전 나는 불쾌한 냄새. 울산의 현실입니다. 어느 날은 타이어 타는 냄새가 나고요. 어떤 날은 화장실 푸는 냄새가 나고. 그게 한 6시, 7시, 8시 좀 불이한 날 해질 때도 이거. 그럴 때는 냄새가 얼마나 그렇다면 탈항 설비를 갖춘 고학류 사용이 과연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될까? 시민단체들도 학자들도 의견이 갈립니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유해물질, 특히 중금속에 관한 내용들에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중금속은 벙커시 내에 들어있는 고유 물질들이에요. 그 물질들이 탈항시설을 거친 거와 탈항시설을 거치지 않는 거와 이게 비교했을 때는 전반적으로는 큰 차이가 이렇게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럴 때는 저항류가 오히려 더 많이 이렇게 나오는 걸로 되어 있고 망간도 저항류가 10배 정도 더 많이 나오는 것도 되어 있고 니켈 또한 더 많이 납니다. 크롬 같은 거라든지 이런 바나듐은 오히려 저이왕유에서 더 많이 나오는 걸로 분석 결과입니다. 미세한 차이입니다. 0.0에서 0.02 마이크로그램인데 그렇지만은 오히려 방지시설 단 것들이 배출 물질들이 오히려 이런 중금속 물질도 더 적게 나오는 결과고요. 이산화황이나 질산화물이나 비산먼지도 탈항시설을 거쳤기 때문에 저항류가 고항류가 저항류보다 훨씬 절반 이하로 이렇게 배출된 이런 내용에 대한 결과물이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연구 영역을 통해 중금속 배출을 오히려 줄일 수 있음을 입증했다는 것인데요. 고항유가 그래도 저항유보다는 바나듐이나 알루미늄이든 뭐 실리콘이든 굉장히 함유량이 높은데 그런 거를 탈항시설을 거치면 전부 다 제거가 된다고 지금 말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문제의 한 측면만입니다. 그거는 뭐냐 그러면 굉장히 미세한 입자로 중금속들이 이렇게 분진이 나올 때는 전기 집진기도 잡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굴뚝 바깥으로 배출되는 양이 오히려 많아지는 거거든요. 고항류 허용 반대 측에서는 탈항 설비에 대한 맹신을 버리라고 주장합니다. 찬성하는 측에서 주장은 전기 집진 설비나 탈항 설비를 갖추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되는데 사실은 전기 집진기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전기 집진기 효율을 갖다 99%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입자가 큰 경우에 그 효율이 좋지 입자가 1마이크론 이하든지 아니면은 비저항 개수가 10의 4성에서 10의 11성을 벗어날 경우에는 집진 효율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걸 나타냅니다. 실제로 SO2 농도를 규제하는 이유는 이 SO2가 대기 중으로 올라가서 산화되어 SO2이 되고 이것이 수증기와 만나서 황산전기가 되어가지고 비가 올 때 이 산성비를 내리게 하고
그다음에 건축물을 부식시키고 뭐 인체 및 동식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고유 확률을 떼게 되면은 이 SO3가 직접적으로 많이 발생해가지고 대기 중으로 날아가서 황산 전기를 일으키고 강우시에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 대기 중에 그 SO3 및 황산 전기 농도는 고확률을 사용하게 되면 훨씬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확률을 사용해가지고 만약에 타당 장치를 설치를 한다면은 설치 안 한다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만 방금식이라든지 습식 이렇게 메소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다른 오염 물질도 실제로 제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타당 장치를 이렇게 사용하는 고학류 사용 산업체에서 오염물질 더 적게 이렇게 배출시킬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은 우리가 충분히 추론을 해볼 수 있지만은 이 막연하게 그냥 고학류기 때문에 이 다른 오염물질도 이렇게 높이 나올 수 있다면 그거는 저는 근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문적으로. 냄새를 유발하는 아황산 가스에 대해서도 고학류 허용 찬성학자들은 3배 이상 감소 효과가 있을 거라 주장하지만 반대 입장도 있습니다. 악취 물질 중에서 냄새가 독한 게 그 황화물이거든요. 아까 좀 우리 고학류를 쓰게 되면 아무래도 삼산황, 이게 왜 삼산황도 생기지만 악취 물질이 많이 생깁니다. 한 1% 정도가 생기게 되는데 이 악취 물질이 그 냄새가 조그만 농도가 낮더라도 냄새가 심하게 됩니다. 타당 성비를 갖추더라도 어차피 냄새는 잡을 수 없는 거니까. 그렇죠. 타당 설비를 갖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마이크로 이하 입자들, 연기 같은 성분들 이런 것들은 전기 집진기에서 잡히지 않습니다. 고학류 허용 반대 측에서는 기업들의 배출 물질을 확인할 수 있는 굴뚝 감시 체제인 TMS가 지난번 조작 사태에서 보듯이 신뢰성에 의문이 있고 또 지난 7일에 있었던 정전 사태처럼 불의의 사태나 고장 시에 타랑 설비를 거치지 않은 고학류의 성분이 대기 중으로 방출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항유를 떼고 있는 삼성정밀화학 같은 경우에 탈황 시설에서 화재가 난 지 3년밖에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LNG를 뗐으면 혹은 저탄소 연료를 뗐으면 생기지도 않았을 위험들을 기술이 발달했다라는 이유 하나로 맹목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문제지를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연료를 떼는 순간 그건 무조건적으로 대기 중으로 나가는 거고 폐수로 나가는 건데 그거를 투명하게 안 할 수가 없죠. 투명하게 해야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게 투명하게 할 만큼 그런 사후 관리 인프라가 됐느냐에서는 저희들은 이제 거의 낙제 점수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는 답보 상태에 있는 대기질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일까요? 아니면 LNG 등의 청정 연료로 가려던 연료 정책에 역행하는 것일까요? 처음에 LNG 비중이 한 30%대였어요. 20-30%대였는데 지금 50%까지 와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고항류, 저항류가 LNG로 온 거죠. 울산시 정책이 편승해서 고항류를 금지하니까 고항류 금지에 대한 효과가 저항류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아예 LNG로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 성장에서 우리나라가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되는데 2020년까지 30%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고항류나 저항류도 안 되고 지금 현재 0.3% 사용하고 있는 저항류도 장기적으로는 천연가스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울산시에서 고항류를 허용하게 되면은 고항류 투자에 설비 투자를 하게 됐다가 다시 천연가스로 전환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지금 현재 고항류를 쓸까 아니면 천연가스를 쓸까 뭐 이렇게 망설이는 업체도 고항류 설비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한다고 생각됩니다. 새로 들어온 신규업체들이 정말 이 조례, 우리 울산시 이 조례 기준대로 그렇게 허용법이 법 안에서 배출 기준이 정해진다면 울산이 훨씬 더 깨끗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저희들이 시민들이 그런 시민들을 위한 조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 1월 말이면 조례가 시행될 예정이고 고항류는 산업연료로 쓰이게 됩니다. 2달도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이 논란은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요?
예전보다 울산의 대기질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시민들이 체감하는 대기 환경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더욱이 대규모 석유화학 공장이 있어 폭발 사고도 잦고 최근 석유화학 공단의 정전 사태로 큰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탈항 장치를 하더라도 방지시설 조작이나 고장이 났을 때는 심각한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압류를 사용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대기 환경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 만큼 대기 정책에 대해서는 좀 더 냉철하고 신중하게 그리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맑은 공기, 깨끗한 도시, 이에 대한 염원이 전국 그 어느 곳보다 높은 곳이 울산입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 환경기본조례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해 이제 시행만을 남겨둔 상황인데요. 이제는 찬반의 논쟁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대기 환경 모니터링 등으로 이번 조례로 인한 대기 환경 변화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해나가야겠습니다. UBC 시사교육 인사이드,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탑10 가요쇼가 방송됩니다.